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우리가 지금 문제 말고 있는 이제 뭐 베조스라든지 무슨 또 이게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또 빌 게이츠는 할 것 없이 참 저거버거 이거 전부 다 보면은 개인의 뛰어난 인사이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통찰력에다가 앞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하며 그리고 거기에 갖고 있는 또 이건 포부 거다가 결단력 이거는 조직의 힘은 그 사람이 리더십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은 뭐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직의 힘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어떤 그 비전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조직의 힘이 있어야 되죠. 뭐 당연하죠.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누가 그 비전을 제시하며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저는 리더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죠.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희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것이 말이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게 굉장히 감동을 줬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영웅전을 많이 익혔어요. 영웅전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웅을 어느 한 사람을 뭐 미화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웅한테서 풍기는 또 그 사람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과학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변화가 돼요. 큰일을 봤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것보다는 사장보다도 더 많이 월급 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뭐 얼마를 더 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한 말씀이라든지 또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참 뭐 정치가 면류고 경제가 면류고 이런 것이 말이죠. 엄청나게 그 뭔가를 시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깊은 성찰이라든지 아주 이 깊이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국장께서 지금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우리나라 단순한 경영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이런 거 경영 전반에 걸쳐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한 개인을 조금 이렇게 너무 돋보이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삼성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으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평소에 한 20여 년간 해 오셨던 말씀을 모아보면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상상을 못 하죠. 진짜 그 신경영 하실 때 뭐 원고를 갖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2시간, 3시간을 그리고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당시 또 기록 문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루에 일어나셔 가지고 주무실 때까지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걸 전부 다가 기록으로 이렇게 다 테이프 다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뭔가 사적인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실까?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의도적이 되는 건데 정말 마지막 아주 사력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 프랑크푸르트로 비행기 예약을 해서 그렇게 오시는데 호텔이 야단났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 뭐 그냥 뭐 차지하고 있고 그 최고급 호텔에서
그것도 뭐 그냥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내에서 빌려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숙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비용을 따져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보면은 그 많은 중력들이 자리를 뜨면 최소한도 오고 가고 이틀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이틀 있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보면 3명의 임원이 계시는데 거기서 몽땅 3명이 다 빠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당장 오너 입장에서도 그거는 회사가 당장 이제 그건 상관없었다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하나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가 없어지면 영원히 모두 삼성 그냥 삼류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봐있어요. 이병철,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진짜 이 회사를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살려야 되겠다라는 아주 절박한 사랑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슨 경제적인 걸 따져가면서 그 임원들 한 사람당 최소한도 오고 나면은 그 당시에 비용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300만 원 아마 안 쳤겠습니까? 최소한도 그 당시 돈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1,000만 원 넘겠죠. 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수백 명을 그렇게 모셨는데 이거는 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뭘 따진 게 아니라 효율, 비효율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강한 위기의식 그리고 삼성에 대한 아주 지극한 사랑 크게는 보면은 세계적인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열정 이게 다 아우러진 거거든요. 다 당신은 이거를 하나의 마지막 찬스로 봤던 거예요. 성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거기에 후쿠다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거기다가 충격 기가 찼었는데 거기다가 삼성 SBC가 만들어 놓은 세탁기 그거 고치시는 그 사진을 그 영상을 보시고는 이거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연출을 하고 기획을 저는 그건 아닙니다. 뭐 평소에 말씀을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침없이 나오는데 거기에 녹음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것이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전 직원들한테다가 다 방송으로 알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도 틀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리면은. 그런데 어떡하나 하시는 말씀이 원고 하나 없이 하시는데 거침이 없은 거예요. 거침이. 그래서 이게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실무진들이 회장님 말씀하시면은 그 원고 테이프가 날라오거든요. 그 뭐 그냥 공수해서 오는데 그걸 다시 또 들어보면서 또 이게 옮겨야 됩니다. 수지 옮겨야 될 겁니까? 들은 말 옮기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요약해서 또 그 다음날 아침 방송 내보내고 테이프도 또 새로 또 편집해서 각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관계사가 많았으니까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보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오프라인이니까 사내 방송이 각 사별로 방송센터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송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VHS 그 비치 아닙니까? 그거를 한 50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에 또. 그렇게 해서 보내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작업이 하루 이틀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량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회장님 하신 말씀을 다 모으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물론 같은 말씀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놓은 게 이 말씀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신경영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는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니까 각 팀에서 차출해 가지고 그때 8명인가 그때 임시로 출발했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임시 조치를 한 거죠. 와서 빨리 전파해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제대로 갖춰보자 해가지고 신경영 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원고를 다 모으고 하니까 막 그게 팀들이 막 그냥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냐. 양도 많고 그래서 그거 신경영 그래서 삼성 신경영에는 책자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그게 또 일부 교수님들이 그걸 베이스로 해서 또 이렇게 책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뭐 보면은 참
이거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뭐, 어버이 개념부터 해가지고, 구매예수라, 뭐, 복합화, 뭐, 회장님이 사원들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없었고, 그 당시에 그 사장단 회의 같은 거 물론 하시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사장들이 신년에, 그러니까 신년하고 나면은, 한 1월 하순이나 2월 초쯤 되면은, 경영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사장단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연수원으로 받을 때 그때에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는 정도죠. 그 정도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삼성의료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의료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입니다. 인력개발원에 있을 때인데 해외에서 박사들을 다 초청했잖아요. 이제는 다 모집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국내에 있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유명한 한국인 의사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그때 의사님들 다 모시고 회장님이 특강을 하셨어요.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연수팀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내가 가서 특강을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성의료원에 대한 일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병원을 하게 되느냐. 또 병원을 한다면은 어떤 병원이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게 그 무슨 병원에 그때 기억이 나는데 환자들 침대 환자도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응급시에 어떻게 한다,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한다, 또 오래 누워 있을 경우에 이게 사람이 지루하니까 또 의자 높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게 간병인이 없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은 참 다 보호자들이 다 와 있는데 그걸 없이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라든지 또 의사병이라는 것은 A라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를 찾기 위해서는 A, B, C, D 이렇게 관련되는 걸 다 이게 협진이죠. 그걸 해야 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그 병원에 대한 그 철학은 병원은 수익 사업이 결코 아니다. 이걸 남겼으면 안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거는 참 사회를 위한 그런 봉사다 이런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데 강의 끝나온 뒤에 질문을 했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회장님께서 큰 중병에 걸리셨는데 그때 외국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삼성의료원에 여기다가 맡기겠습니까? 딱 그랬을 때 자기의 희망은 한국의 삼성의료원에서 중병을 받았을 때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싶은 게 자기의 소망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답이 되는 거 아니냐.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나라는 병원 장례식에 가면은 피자 바가지 요금. 왜냐면은 참 결혼식은 미리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지만 장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짧아서 준비하기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뭐 수위부터 뭐 모든 게 또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가 하자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걸 좀 바로 잡아보자. 바로 내보자.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죠. 전 놀라운 거는 그런데 많이 다니시지도 않으실까 합니까? 또 다니시더라도 뭐 그냥 뭐 잘 되어 있는 뭐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환경에서 그냥 불가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가집에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이 정갈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례 문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보면은 보통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건데 물론 그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비디오도 참 많이 보시고 저도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이 따라서 합니다만은 영화를 그분은 최소한 3번 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3번 한 영화를 저도 3번 봅니다. 드라마 보는 걸. 저는 뭐 태양의 후예 같은 건 한 6번 넘게 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처음에는 스토리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보니까 주로 초점이 주인공에 대한 거 초점 맞추어지고 있는데 조연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조연이 보여요. 조연. 왜냐면 스토리를 아니까. 세 번째 보면은요, 풍경이 보이고, 그 배경이 보이고, 그리고 음악이 들려와요, 음악이. 전에는 음악이 있으니까 뭐 아주 긴박한 순간에는 음악이 바로 음악 돌아가니까 그냥 그대로 몰입이 되어가지고 스토리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놓치는데, 제 태양의 후예를 네 번째 볼 때 보니까, 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바둑을 보면요, 바둑이 지금 이제 그 올림픽 게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이 왜 그건 취미지 어떻게 스포츠냐 그러는데, 이창호 구단의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체력입니다. 이게 열 몇 수를 내다보고 머리를 쓰니까, 우리는 체력이라 그러면은 몸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하는 것만 이렇게 피지컬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머리로 쓰는 게 엄청난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 체력이 감당 안 됩니다. 체력이. 그래서 이게 바둑도 스포츠다. 몇 수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여기 두면은 이 사람은 어디 놓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또 가지고, 그게 한 수 가지고 그냥 20분 30분 고민하고 이래 하는 거 보면은 놀랍잖아요. 예. 그건 회장이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그냥 바둑으로 치면은 국수죠, 국수. 예.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하던 것이 이게 벌써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의 개념이라는 말씀도 근대성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업은 그냥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념이란 공식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술에는 누구보다도 어떤 이게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매의 기술 크면은 또 구매를 뭐 어떻게 잘 요리를 하느냐, 또 불량을 안 만들도록 또 협력업체에 동기도 부여해 가면서 값도 싸면서 적기에 아주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구매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예, 기술 그러면 좀 과학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게 아트 쪽으로 예술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협력업체 사장들이 자식들을 경영 수업을 또 삼성에다 맡기고 있었어요. 뭐 짧은 기한이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협력업체 교육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협력업체 교육을 지금도 뭐 상생이라는 개념 떠나가지고 협력업체가 잘 돼야 우리도 좋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도 참 많이 했잖아요. 추석이나 뭐 이런 거 명절 되면은 미리 돈을 갖다가 이렇게 왜 해준다든지 뭐 잠깐 뭐 인센티브도 많이 보시고. 아니 저도 뭐 그때 이제 그룹이 있었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저는 휴대폰은 관계 없는데, 그때 왜 휴대폰 불살랐던 이야기는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려져 있고. 이게 만졌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타치했을 때 어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을 9월이나 10월 되면은 기술전을 해요. 해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삼성 자체적으로. 예. 명품 돼가지고. 근데 그걸 정말 뭐 지적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믿고 맡긴다 이잖아요. 믿고 맡긴다네. 그러니까 어떤 큰 결정 사항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되고 챙겨질 거 아닙니까? 근데 챙기는 게 어디까지 챙기느냐. 아니 권한과 책임을 다 줬으면은 좀 느긋하게 기다려 봐야지. 근데 우리는 조급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니까 저게 잘못되면 이게 나도 지금 뭐 건들건들 할 텐데 이런 걱정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당신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믿고 맡긴다 그러면 아마 철저하게 맡겼었던 분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 싹이 되는 사람을 찾았을 거고,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확실하게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또 이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니라
근데 변죽을 울리는 말씀이라도 새로 돌아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에서 뭔가 또 이렇게 원포인트가 있고 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장님에 대한 강한 어떤 그 믿음, 예,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이죠. 그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예,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 예. 해결의 실마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회장님도 딱 맡기는 이상은 예, 아주 뭐 끝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든지 뭐 최선을 다해보라든지 이제 딱 이러시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강약 뭐 이런 거가 어디에 힘을 줘야 할 때든 힘을 주고 힘 빼고 이런 게 저는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둘 다죠. 둘 다도. 저는 개인의 노력이 장장 앞섭니다. 뭔가 명예를 추구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은 저는 그건 결코 오래 못 간다 보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명예를 추구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그 프레스티지로서의 그런 그냥 아주 인격의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는 뭐 삼성을 위해서 하나의 세계적으로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할 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의 명예다 하는 거 그런 명예하고 죽는 순간에 그렇죠. 예. 이뤘다. 그럼요. 예, 그거지 막 그냥 공명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공명심에 사로잡히면은 벌써 요령이 생기고 트릭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니고 오로지 열정 하나 갖고 순수한 열정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뭐 다르죠. 그래서 참 이건희 회장님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보배가 발굴될 것이다.